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상과 마음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전문 용어는 싹 버리시고 아주 편안하게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감정 변화와 신체 변화와 아울러서 지성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거를 우리 에너지 속에서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참 동양 학문의 근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음양오행으로 다 모든 것들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서 그게 제도권적인 방법에서는 한의학으로 발전해 왔다면 한편으로는 성리학이나 명리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의 공부가 다 위로 올라가면 한 봉우리에서 만나게 되고 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거의 방대하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사상과 마음이라는 것은 사상이죠. 네 가지의 상과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서양에서는 이런 부분을 바이오리듬이라는 체계로 설명해 왔고, 바이오리듬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성 리듬과 감성 리듬 그리고 신체 리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신체 리듬은 여성의 생리 주기와 거의 흡사한 23일 주기로 변화되고 있고, 감성 리듬은 28일, 지성 리듬은 33일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서양에서 저렇게 바이오리듬으로 우리의 신체와 지성과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다면 동양에서는 사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변화, 신체의 변화, 감성의 변화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1차 리듬, 2차 리듬, 3차 리듬으로 편리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차 리듬이란 의식주에 해당되는 리듬이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욕구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2차 리듬을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예술적인 성향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 성적인 에너지, 여기서 성은 김씨 씨가 아닌 걸 아시겠죠? 예. 3차 리듬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식주가 풍족하고 이런 열정이 넘치는 상태에서 갖게 되는 명예욕, 권력욕, 지식욕, 자존심, 이걸 우리가 3차 리듬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식주와 관계되는 걸 우리 몸으로 가면 태양 습토에 해당이 되고, 요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우리 마음과 부정적일 때의 마음 체제가 전혀 다른 경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차 리듬이 정상적일 때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의식주가 적당히 풍족할 때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편안합니다. 예, 아주 편안하고 매끄럽고 부드럽고, 그리고 좀 바나나를 생각해 보시면 돼. 부드럽고 매끄럽지요. 그리고 오장육부가 건강합니다. 아울러서 조금은 저것이 풍성해 보이겠죠. 그런데 요게 과해지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과하면, 부족하면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요 경락 체제만 놓고 보더라도 요게 아까 말씀드린 중하의 상태에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육신이. 그러나 요게 잘 리듬을 갖고 조화롭지 못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 과해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 상태가 될까요? 교만하고, 또 어떤 형태가 될까요? 나태하고 지루합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식주가 풍족한 사람 중에 요게 과해지면 대체로 좀 거만해지죠. 뚱뚱하면 저것이 뚱뚱하면 배가 어떻게 된다? 앞으로 나오고, 배가 앞으로 나오는데 고기가 숙여진 사람 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고기가 제껴지면서 거만하게 뒷짐을 지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중국의 거상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세계 말고 눈에 보이는 육체를 보실 때. 아울러 의식주가 풍족하면 나태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저 놀아주는 친구들이 없어서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할 때는 또 어떤 상태로 갈까요? 여기 궁상 맞는데 그 전에 어떤 이제 마음가짐을 갖게 될까요? 초조하죠.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가세요. 의식주가 지금 부족하다. 입을 옷이 없고 애인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겨울옷 입고 여름에 나가야 되고, 은행 카드빚 밀렸다고 전화 오고 있고,
방 세내라고 주인이 닭다리를 볶고 있고 초조하겠죠. 아울러 배고프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몸에서는 허기가 들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과거에 잃었던 요게 정상적일 때 가지고 있을 때에서 상실감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실감도 있고 허전함도 느끼고 하겠죠. 아울러서 그런데 요 상태와 요 상태에서 우리가 나누어 볼게. 요런 부족한 마음이 긍정적으로 올라가서 과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지 못하면 어디에 빠져버리겠습니까? 어디에 빠지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적응이 되려면 여러분 숙자가 되면 되잖아요. 숙자, 성은 노시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 성하고 똑같잖아요. 숙자가 되면 됩니다. 근데 숙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아까 어느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거지 근성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 건자가 아니죠. 예, 거지 근성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개김이 몸에 익어 있어야 되고 빌부터 먹는 게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도 한 분 계십니까? 예. 그 우리가 주위에서 이제 이런 에너지를 현저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친구들 동창회 모임에 갔습니다. 동창회 모임 관계는 전부 다 수평적입니까? 수직 관계입니까? 예. 그런데 친구가 차를 타고 좋은 차를 딱 타고 들어오는데 쫓아가서 그 중에 먼저 문 열면서 인사하는 친구 있어요. 친구 관계인데도 기사같이 문 열어주면서 친구야 왔나? 저 아들이 기다리고 있네. 그리고 친구가 갑자기 담배가 떨어졌네 이러면 내가 갔다 올게.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친구는 이미 이 숙자의 생활에서 자기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좀 어때요? 이 궁상을 좀 뜹니까 안 뜹니까? 응. 헤비 모자 이라면은 고개 푹 숙이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면서 대답이 없어요. 이 궁상 받은 친구들의 특징이죠. 고스톱 칠 때 돈 다 꼴고 앉아가지고 갱핀 바라는 사람. 이 궁상 뜨는 거예요, 궁상. 근데 궁상을 떨어야 어떻게 된다? 의식주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싫으면 끊임없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듯이 인간, 공간, 시간을 극대화해서 어디로 간다? 이 중간 지점으로 가겠죠? 이 중간 지점에서 노력을 좀 더 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갑니까? 안 갑니까? 그죠? 이 상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마음과 요 마음은 똑같은 한 상황에서 느끼는 상황에 따른 변화입니다. 누군가가 궁상 맞고 거지 근성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 많은 재물을 주면 어떻게 변한다? 이 사람 마음이 아까 그 여기 한 분 계시던데 숙자에 젖어 있고 궁상 맞고 거지 근성이 있지만 그분이 어느 날 재화를 획득하면 여태까지 내가 서럽게 살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창회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거만하게 오죠. 아주 거만하게. 그리고 와서도 아주 지루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놈의 동창회 언제 끝나노? 왜? 저녁에 룸 가야 되니까. 공치료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서 이거는 한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모든 것과 처음과 끝이 달라 보이지만 현상이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요 놈이 이렇게 교만하고 지루하다가 그렇게 살다 말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뭔가를 모색을 할까요? 야, 여기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2차 리듬으로 가는 겁니다. 지루한 놈, 교만하고 나토한 놈끼리 모이면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 상가에 가서 돈 좀 버는 주인들끼리 모여서 술 먹는 테이블이 다르고 망해가는 장사꾼들끼리 모여서 술 먹는 테이블이 달라요. 그죠? 망해가는 데는 어디서 먹는다? 씹은 소주에 포장마차에 묵으면서 그 잘난 놈들 욕하고 흉보고 잘난 놈들끼리는 모여가지고 저 거지 같은 것들을 또 궁상 떨고 있네 하면서 뭐에 생각합니까?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까 내가 뭔가 좀 예술적인 성향을 갖고 취미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취미생활. 그 취미생활 안에 이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거? 다 들어갑니다. 이거 그림 그리는 거, 노래 부르는 거, 합창단 모임에 가는 거, 종교적인 활동 여기 다 포함돼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뭐에 대한 열정이 상승한다. 아주 밑줄 두개 꺼야 됩니다. 요때는 숙자거나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때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죠.
누가 알아서 해줍니까? 손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죠? 손이 알아서 해주다가. 자, 이제 돈이 좀 생겨가지고, 이때는 손발이 게을러집니까? 안 게을러집니까? 게을러지겠죠. 그래서 손 안 대고 코 풀라는 심정이 이제 이때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가 이야기하죠. 어디 가면 손 안 대는데 코 풀어주더라. 잘해주더라. 가격은 얼마고. 어디 가서 또 예술적인 성향을 꽃피워 볼고. 그래서 2차 리듬만으로 또 나누어 본다면, 이 상태도 아울러서 지금같이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요 놈이 과할 때, 부족할 때, 요거는 조화를 이룰 때입니다. 이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때 조화를 이룬 놈이나, 이때 조화를 이룬 놈이나, 이때 조화를 이룬 놈은 다 나름대로 행복하고 리듬을 가지고 있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고, 참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예쁜 모양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2차 리듬이 과해지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요게 이제 예술에 대해서 열정이 뛰어넘고, 그렇죠.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아까 나온 게 변태가 된다. 또 아울러서 어떤 탕자가 많이 들어요. 이 여인 탕. 이게 이제 음탕, 방탕.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때 탕자가 들어갈 때 총을 주면 어떻게 돼요? 쏩니다. 예. 그래서 아울러서 이 대표적인, 요거를 이제 우리가 대표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표적인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2차 리듬이 정상적일 때는 어떤 에너지가 주력하는가를 보면 이때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요? 번성하죠. 예술적으로 우리가 그 역사 이래로 유럽이나 동양의 어떤 발전론을 본다면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서부터 건축공학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 의식주의 내용을 가지고 예술적으로 승화하는 일들이 우리 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문화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문화는 대부분 2차 리듬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번성하게 되고 꽃이 피고 우리가 오행으로 나눠보면 화의 에너지에 맞춰볼 수도 있겠다. 그죠? 목기가 의식주에 해당이 된다면 화로 이루는. 그죠? 또 아울러서 열정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유연하고 이런 거는 예술적인 감각이 균형을 가지고 있고 성적인 감각이 균형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지만 대신 또 하나로 생각해 보면은 화려함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과해지는 순간부터는 유연하던 게 딱딱해지고 변태 성령이 나오고 태폐적인 성향이 나오고 탕을 좋아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탕은 안 좋아하고 매운 탕을 좋아합니다. 예, 술안주로. 그런데 이게 부족해지면 또 어떤 에너지가 생길까요? 2차 리듬이 부족해지면. 이 말은 2차 리듬을 고치기 위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살펴본다면 지금 어떤 사람이 변태 기질이 있고 음탕방탕해갖고 병이 올 수 있는 게 있죠. 그럼 그거를 치유할 때 반대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놈들한테는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어요? 대표적이고 음탕방탕한 사람이 갖지 못하는 거. 공포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우의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의식주가 충족돼서 우리가 어떻게 논리 예술적으로 어떻게 성의 에너지를 쏟아낼까 할 때 그게 부족해지면 생기는 게 공포감 아닙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공포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울러서 긴장감이 있어요, 없어요? 긴장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이지 못한 겁니다. 긴장감이 있으면. 조심성이 많고 또 경계의식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놈하고는 또 상반되는 에너지예요. 경락의 흐름으로 본다면. 자, 이렇게 해서 결국 2차 리듬, 예술적인 열정, 성적인 열정도 그게 조화로울 때는 문화를 형성하고 번성시키며 꽃을 피우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유연하고 화려하나 이게 과하면 변태 성욕이 되고 탕을 즐기게 되고 그리고 이게 또 부족하면 공포감이나 긴장감이나 조심성, 경계의 마음이 많아서 문화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2차 리듬의 과함이 이미 20세기를 넘어서면서 우리 주위에 생겼어요. 이런 변태 성욕과 탕 문화가 발전하면서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스펠이 어떻게 됩니까? AIDS입니다. 아, 예, AIDS. 이제 다 죽었구나, 이겁니까? 그래 볼 수도 있을 끼고. 자, 아무튼, 요 에이즈라는 문제는 변태 성향과 음탕방탕인 2차 리듬이 과에 넘칠 때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공포감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죠? 이렇게 공포감을 느낀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봤다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마음이 안 느낀 사람은 이게 공포롭지 않아요. 뭐 특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이 공포감을 이게 갖게 한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세계적인 남봉꾼들이 사실은 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차를 따지게 되고 또 변태적이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관계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에너지를 교류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에 에이즈가 처음 나와서 공포감을 준 것만큼 지금도 여러분들 인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 이 병을 고쳐가고 있다. 이 병이 고쳐지고 있다. 이걸 통해서 약을 먹었으니까. 시간의 흐름 때문에 우리가 또 잊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2차 리듬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다가 또 요놈이 변태적이고 당을 즐기다가 즐기면 지겹습니까? 안 지겹습니까? 내가 아무리 매운탕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내도록 매운탕으로 술을 먹어보여. 속이 쓰려요. 생라면이라도 먹어야 돼. 그럼 요런 사람들이 이제 변태끼리 모이고 탕끼리 모이가 뭐 어디로 가겠어요? 또 열로 또 이동합니다. 자리 이동. 3차 리듬으로 저끼리 이제 회개를 해요. 못 이가지고. 여태까지 코 풀어봤자 재미도 없다. 이제 모았고. 그러면서 이제 3차 리듬으로 넘어갑니다. 이 3차 리듬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잠시 제가 적어 놓은 대로 명예와 권력, 지식, 자존심이 예상됩니다. 2차 리듬이 균형된, 발전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3차 리듬은 명예, 권력, 지식, 자존심에 관계되는데, 요 형태도 우리가 아울러서 과하고 부족하고 조화로울 때를 따져볼 수 있겠죠. 자, 조화로울 때는 다 똑같습니다. 어떨까요? 요 리듬이 조화로울 때는 좋기도 좋습니다. 첫째적으로 그 특징상으로 본다면 수렴이 잘 되고 적당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죠. 아주 안정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드럽고 수렴하니까 우리가 등불 식물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와도 외부의 영향에 받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 등불 형상을 보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명예와 권력, 지식, 자존심을 또 다 취하고 나면, 너무 과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똑같아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경쟁적이고 한 개 이제 추가되는 게 있죠. 경쟁적이고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호전적이고 아울러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뭘까요? 자기는 이제 리듬상으로 올 때는 1, 2, 3차를 다 겪어왔죠. 그래서 남을 어떻게 본다? 알로 보고 경멸하게 됩니다. 경멸. 이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 남을 잘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3차 리듬이 과할 때 생깁니다. 근데 3차 리듬이 와 있어도 이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겁니까? 같이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학교는 들어갔는데 영원히 자기는 가방 들고 다녀야 되는 시간 강사고, 자기는 정치권에 빡끼 들어갔는데 모 씨같이 끊임없이 붙었다 하면 깨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술적인 에너지 또는 의식주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여기서 불안감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아울러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자기 지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조직 내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또 아울러 자기 자존심이 깨지고 힘들어질 때, 이럴 때 3차 리듬이 부정적일 때 무엇을 느낄까요? 이때 우리는 생각해 볼게. 질투의 불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선거 나와서 졌다. 그러면 질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죠? 질투가 생기고 또 아울러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패배의식이 팽배합니다.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열등감이 생기고 수치감이 생기고
우리가 뭐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면, 구구쌤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면 쪽팔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러다가 자기보다 약한 2차 리듬, 1차 리듬, 자기 집안 식구를 만나면 어떻게 변하느냐? 공격적인 파괴성을 가지게 됩니다. 공격적 파괴성. 아주 잔인해지죠. 그러면 1, 2, 3차의 부정적인 것보다 3차의 부정이 더 세고 1, 2, 3차의 긍정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보다 이 과함이 더 큰 걸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면 3차 리듬이 부정적으로 와서 질투하고 패배의식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수치의식을 느끼면 사람이 잔혹해지고 몰인정해집니다. 잔인하고 쌀쌀하고 살생을 좋아하고 열등감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인간이 가지는 4개의 형태와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니까 1차 리듬, 2차 리듬, 3차 리듬으로 나누어졌고 그 리듬마다 모두 다가 어떤 마음을 갖는다? 정상적일 때와 부정상적일 때와 정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각 리듬이 균형을 갖고 있는 겁니다. 1차 리듬이든 2차 리듬이든 3차 리듬이든. 근데 부정적인 상태란 과하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진정 행복을 추구해 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상태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든 예술적이고 성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에 와 있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상황에 있든 부디 너무 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며 또 그 욕구를 실천하지 못해서 우리가 패배감을 느끼더라도 빨리 균형을 찾아서 이런 3차 리듬의 부족함이 느끼는 공격적 파괴와 냉정함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의 공부를 쌓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